뭐 장시간 러닝을 할 때도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치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싱글은 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풀이 죽어 갈 무렵에 그때 느낌이 참 이거 러너스 하이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혀 힘들지 않은 것 같기도 했고, 오히려 1987년 도노바는 앤드류의 연구에 따르면 VO2 max의 25%, 50%, 75% 강도를 비교해서 언제 베타 엔돌핀의 분비가 증가했는지 살펴봤는데, 간략히 말해서 인터벌 페이스가 VO2 max의 100%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러너스 하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저의 전공 지식이나 그리고 여러가지 찾아본 논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러너스 하이가 나타나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래 뛴 사람들도 초반에 한 2-3km에서는 아주 뛰는 게 시원시원하진 않습니다. 몸이 좀 안 풀리기도 하고 심장이랑 혈액 이런 게 이제 페이스에 맞게 돌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훈련 전에는 워밍업이 필요하기도 한데, 여하튼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날 러닝에서 4에서 5km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뛸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는 러닝이 조금 즐거워집니다. 운동을 하면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등이 분비되고, 심장에 이제 작용해서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혈압과 맥박을 좀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서 활성화되었던 작용들을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보상이 따라오며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의 반응인데요. 여기서 이제 코티솔이라는 게 나오는데, 코티솔은 일명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코티솔은 이제 나오는 기간에 따라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코티솔이 나오는데, 교감신경계가 작용함으로써 코티솔이 분비가 되고 부교감신경계가 작용하면 제어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적정 강도의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휴식을 할 때 부교감 신경계가 작용해서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눌러주는, 이른바 이제 플랭크 스탈링 반사를 통해서 근육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주는, 즉 몸을 움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혹은 운동을 너무 심하게 오랜 기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이제 인식을 해서 만성적으로 코티솔 수치가 상승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장애나 우울증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악영향들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신 건강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다양한 강도의 훈련이, 적당한 강도의 훈련이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기적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강도가 아주 높은 훈련을 오랜 시간 하게 되면 오히려 정신 건강이 좀 나빠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뭐 체급에 안 맞게 아니면 너무 갑자기 오랜 시간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은 조금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이긴 하죠. 근데 일반 사람,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을 할 수 없었고 또 하지 않았다는 거이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 목표한 거리를 완수했을 때 자주 느낄 수 있는 그 쾌감은 이제 엔돌핀과 교감신경계의 그 환상의 콜라보 덕에 느껴지는 기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정식 명칭은 베타 엔돌핀이고 일반적으로 엔돌핀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체 활동을 할 때 발생이 되는데, 뭐 장시간 러닝을 할 때도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는 이제 그런 작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러너스 하이라는 거를 한번 느껴봤는데, 그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러너스 하이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러너스
하이의 경험은 이게 뭐 100%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90% 넘게는 이게 러너스 하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한 2023년 서울 동아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이제 코앞에 뒀어요. 이제 30km 지점을 좀 지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다리가 좀 무거워지고 약간은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청계천 구간을 지나서 광진구라고 하나요? 이제 건국대학교 서울숲 쪽 그쪽을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응원단이 많았지만 그래서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롯데타워가 보이는 이제 잠실대교 북단쯤을 왔었는데 그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싱글은 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풀이 죽어갈 무렵에 잠실대교를 이제 끝나갈 지점이었어요. 약간 잠실대교 끝날 때는 내리막이기도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그래 마지막에 스퍼트는 좀 내봐야지, 그래 좀 열심히 달려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속도를 이제 올려보려고 하는데 처음엔 뭔가 다리가 굳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되지도 않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 응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열띤 응원 분위기 속에 뭔가 모를 그 에너지를 갑자기 느끼면서 마지막에 빨리 뛰는데 특히 이제 경기장 들어갈 때는 정말 빨리 뛰었거든요. 한 3분대로 뛰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참 이거 러너스 하이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혀 힘들지 않은 것 같기도 했고 오히려 그 달리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뭔가 끝이라는 생각에 좀 긍정적인 회로가 돌았던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그때는 좀 러너스 하이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987년 도노바는 앤드류의 연구에 따르면 VO2 max의 25%, 50%, 75% 강도를 비교해서 언제 베타 엔돌핀의 분비가 증가했는지 살펴봤는데 25%, 50% 강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75% 강도에서 베타 엔돌핀의 분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엔돌핀의 분비 역시 역치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를 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지막에 어느 정도 스피드를 냈단 말이죠. 그때 낸 스피드가 VO2 max의 한 75% 이상이면서 베타 엔돌핀의 분비 역치를 넘어가는 그런 강도로 뛰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호르몬적으로 아니면 뭐 신경적으로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베타 엔돌핀의 량이 어느 정도 찼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약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VO2 max의 75%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VO2 max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해볼 텐데 일단 간략하게 VO2 max는 최대 산소 섭취량, 산소를 얼마나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최대 산소 섭취량의 100% 훈련 강도는 쉽게 말해서 젖산 역치에 다다른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계산하는 게 약간 복잡해서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v.o2라는 웹 기반 사이트를 찾았고 그리고 이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니까 일단 여기서 서브3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 이지 페이스 4분 51초, 마라톤 페이스 4분 16초, 그리고 스레시홀드, 인터벌, 레피티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면 간략히 말해서 인터벌 페이스가 VO2 max의 100%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충 25% 낮춘 페이스가 되면 75% 페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4분 35초대 페이스를 넘어가면 베타 엔돌핀의 분비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엔돌핀의 분비가 많이 되는 그 시점을 언제나 느낄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체적인 반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종합됐을 때 러너스 하이를 좀 느낄 것이고 그거는 페이스가 짧건 길건 상관은 없지만 거리가 길다고 해서 러너스 하이를 느끼거나 거리가 짧다고 해서 러너스 하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쳤을 때는 약간 긴 거리를 달림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일 때 이런 게 좀 잘 느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의 러너스 하이는 언제였나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제 러닝과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생화학 관련 전공자로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려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VO2 max를 통한 러닝 기록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논문 하나만 들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단 저의 경험 혹은 다른 러너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담은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